네, 진사로입니다. 73회 한능검 기본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는데 읽자마자 이 책은 가가 후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이래요. 앞문제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세종대왕입니다. 자,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이건 유네스코 나오자마자 바로 등재가 됐어야죠. 예, 정말 대단하신 분. 저는 이제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조선에서 이제 문과 쪽으로 가장 천재는 정조, 이과 쪽으로 천재는 정약용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의 두뇌를 합쳐도 과연 세종대왕에게 미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인데요. 정답 바로 나오죠. 칠정산을 편찬하였다라는 1번이 정답입니다. 워낙 업적이 많아서 이거를 이 해설 강의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나와 있는 훈민정음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칠정산, 그 다음에 그 농사직설. 이 훈민정음은 글자, 칠정산은 천문역법의 책이죠. 그리고 농사직설은 농사에 관한 책이잖아요. 분야는 다 다르지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게 바로 우리 민본, 백성이 근본이다라는 그 민본주의를 담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셨던 성군 중에도 성군입니다. 이 칠정산 역법서적은 중국의 역법을 그대로 참고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땅에서 천문이 당연히 중국 땅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천문책이고 농사직설도 중국 농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땅에 맞고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우리나라의 농업책을 써봐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책이다라는 거죠. 이게 백성들을 생각한 거고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도 서문에 그냥 나름 말씀이 중국에 달아 나와 있고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홀빼이셔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신하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세종대왕께서 야, 백성들이 이 성리학의 원리를 다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 한자는 너무 어려우니 백성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쉬운 글자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신하들을 설득하고 이 훈민정음을 반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신지 제가 지금 좀 약간 오버한 것 같기도 해요. 예, 자, 악학개범을 완성하였다. 이건 이제 성종.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제작하였다. 태종이죠. 이방원. 자, 제 생각엔 태종도 굉장히 업적이 많아요. 육조직계제 이런 거야 자기 왕권 강화 때문에 한 것이고, 이제 그 외에도 신문고를 설치했다든지 호폐법을 시행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에 대응한 외교 대책으로 경성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했다든지 이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물론 개미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 태종의 가장 큰 업적은 양녕대군을 이제 세자에서 패하고 이제 충녕대군 세종대왕을 왕에 올린, 이게 이제 태종 이방원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원경이라는 그 태종의 부인이잖아요. 그분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가 지금 방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꼭 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건립하였다. 이건 이제 고려 때죠. 태조입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 이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보시면 이게 얼굴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키에 대해서 얼굴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려 초기 이때에는 그 호족들에 대한 영향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성 있는 불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도 그런 개성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은 보는데 좀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22번 가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대리석으로 축조되었고 화려한 조각이 특징인데 탑에는 서유기의 장면, 석가모니 일생, 불상, 보살상 등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건립 시기가 세조시기예요. 1467년. 대리석으로 축조되었다라고 한 게 이게 똑같이 생긴 탑이 두 개가 있어요. 고려시대에 경천사지 10층석탑이 있고
석탑은 안 쓸게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어요. 글씨 별로 안 좋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이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게 고려의 그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나오게 된 게 원래 그 전까지 고려는 9층, 홀수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월정사의 8각 9층 석탑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탑의 층수는 그 전까지는 계속 홀수였습니다. 근데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된 거는 이제 몽골의 영향이라고 보면 돼요. 원나라죠. 그러니까 원의 영향을 받아서 10층 석탑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도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하고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앞에서 보면은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서울에서 둘 다 있어요. 서울에. 원래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개성 쪽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찾아오면서 서울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국립중앙박물관 그 중앙복도 끝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탑골공원 가면 있어요. 다만 대리석이라서 비 맞으면은 산성비에 부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유리로 된 박스 안에 이렇게 이제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탑골공원 가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월정사 8가 9층 석탑, 요거는 이제 고려의 대표적인 석탑 중 하나예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석가탑이라고도 부르고 맞은편에 다보탑이 같이 있어요. 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요거는 이제 백제 시대죠. 백제의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했고 그의 아내였던 이제 분께서 이 석탑을 세우셨는데, 이게 처음에는 선화공주인 줄 알았다가 이제 여기서 나온 그 사리봉영기에 써 있는 글귀를 보고 이제 좌평 사택 적덕의 딸이다, 뭐 이렇게 알게 됐다는 그런 내용도 이제 있습니다. 심화 공부하신다면 참고하셔야 돼요. 자, 23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속놀이로 온 것은 해가지고, 자, 5개 이상의 돌을 가지고 던져서 손으로 잡으며 노는 놀이를 묘사한 조선시대 작품이래요. 5개 이상의 돌 하면은 이제 뭐 짜게바퀴 살구 다짝거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최근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마 정답이 바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 공기놀이에요. 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요 차전놀이는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거는 안동 지역에 있습니다. 안동 지역의 전통 민속인데, 특히나 요 차전놀이는 고창 전투를 형상한 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고려대 후백제. 여기서 이제 고려의 왕건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후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잡게 되죠. 그 고창 전투를 가지고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놀이가 차전놀이고, 이게 이제 매년마다 안동에서 이 놀이가 이제 개최된다고 합니다. 자, 24번 갈게요. 밑줄근 이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김시민이 진주성 전투에서 활약한 내용을 기록한 전공비래요. 자, 김시민이 나왔습니다. 진주성 전투까지 나왔어요. 조선은 적군의 보급로를 끊고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이거 보면 아시죠?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순신 장군을 뭐 충무공 이순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충무공이라는 게 이순신 장군만을 뜻하는 단어는 아니죠. 이 김시민 장군도 충무공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도인데 여기 이제 일본이 있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남동 쪽에 부산, 동래 이쪽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쭉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일본의 그 다음 목표가 뭐였냐면은 이제 자체 보급선을 확보하는 거였어요. 이게 전라도 지역이 곡창지대니까 이제 이쪽을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서 자체 보급선을 확보해가지고 명나라까지 넘어가서 전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일본의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순신 장군께서 요 한산도 대첩, 여기 이제 해안 지역이죠. 여기를 갖다가 여기 전투에서 승리를 하셔가지고 이 남해안 지방의 그 제해권을 장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전라도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바닷길을 다 막아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육로로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김시민 장군께서 진주대첩으로다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조선은 보급로를 끊고 곡창지대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일본이 장기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막아낸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제가 살짝 떠든 거고요. 여담이지만 전 여기 얼마 전에 갔습니다. 촉성루랑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정말 멋있어요. 자,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3번이에요. 자, 곽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라는 건데, 이 곽재우 장군, 의병장께서 이제 임진왜란 때 활약을 하셨다는 거고, 곽재우뿐만이 아니라 조헌,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유정,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동하셨던 사명대사, 요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라는 거는 이제 병자호란 때의 일이에요. 병자호란. 자,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거 이제 병인 양요입니다. 양원수 장군의 정족산성과 한성근 장군의 문수산성 같이 기억하시고, 계백이 황산벌에서 결사대를 이끌었다. 이건 뭐 그냥 황산벌 전투죠. 이게 이제 백제멸망하고 이어지는 그런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가에 대하여 검색해줘라 라고 했는데, 자, 남자 의원에게 진료받기를 꺼려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생겨난 여자 의원입니다. 자, 내의원, 해민서 등에서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관련하여 장금, 장덕의 활동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으셨더라도 선지를 보면 답은 나올 거예요. 여자 의원이잖아요. 정답은 1번 의녀입니다. 자, 여기 뭐 장금 나와 있는데 예전에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장금, 그 장금을 얘기하는 거고, 이 의녀들은 나와 있다시피 주로 여인들을 치료하는데 많이 이제 활약을 하셨던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선지가 워낙 관련이 없다. 이렇게 푸셔도 괜찮겠죠. 자, 26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단원, 조선을 화폭에 담다. 자, 단원이라는 데서 바로 나와야 돼요. 김홍도 선생입니다. 화백이라고 해야 더 맞겠죠? 김홍도 화백이에요. 자, 단원 김홍도 화백의 그림, 찾아주면 됩니다. 자, 요 서당을 뜻하는 요 그림이 바로 단원 김홍도 화백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자, 고사 관수도, 요건 이제 강희안, 조선 전기 작품이죠. 자, 그리고 요 세안도는 김정희, 추사 김정희 선생인데, 요 분은 이제 추사체라는 독특한 그 글씨체를 창안하시기도 했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금석관록이라는 책에서 북한산에 있던 순수비가, 그러니까 그 비석이 신라의 진흥왕 순수비다라는 사실을 고증했던 분도 바로 이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자, 인왕 제색도 정선, 이 진경선수화를 그리셨던 분이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27번이요. 가왕의 재위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지스 구축함의 진수식인데, 군함의 이름은 금난정권 폐지, 장영영 설치 등 부국강병에 쓴 가래요. 바로 나와야 되죠. 정조입니다. 자, 이게 아마도 정조대왕함인 것 같아요. 자, 정조의 재위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뭐 금난정권 폐지나 장영영 설치 말고도 규장각 설치나 수원 화성 건설, 그 다음에 이제 초계 문신제 등등 기억해 두셔야 되죠.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 백성이 바로 정조 시대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적과 봉기를 모의하는 노비는 고려 시대, 특히 무신 정권 시기입니다. 이제 이때는 백성들 봉기가 꽤 있었죠. 망이망소의 봉기나 김삼이 효심의 봉기, 그 후에 만적의 봉기 모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원산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1929년인데 미국의 석유회사였던 라이징선 회사, 원산에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 일본인 작업반장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본 다른 노동자들이 전부 다 파업을 벌인 거예요. 자, 이 원산 총파업은 이제 전 세계 노동자들한테 지지를 받습니다. 프랑스나 일본의 노동자 단체에서는 격려 전문을 보내기도 했어요. 자,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하는 나쁜 놈들 병인 양요입니다.
글자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귀해 보였다 이거죠. 외교장각 보니까. 그래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의궤 같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들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박병선 박사님께서 그거 찾아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죠. 예, 뭐 그런 거는 제가 병인양요 뭐 이 도서 약탈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8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이곳은 기기창 건물 중 하나인 번사창이래요. 나는 무기 제조법을 도입하고 외교 교섭을 위해서 청에 가로 파견되었었는데 텐진 기기국을 방문한 후 귀국하여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청나라에 가로 파견됐는데 무기 제조법을 도입하고 외교 교섭을 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청나라에 갔던 외교단 요 분들을 가리켜서 영선사라고 부릅니다. 개항 직후에 있었던 일이죠. 이제 신식 무기 제조를 위해서 청나라로 갔던 외교사절단 영선사라고 부른다라는 거고, 제 생각에 여기에 들어갈 나는 뭐 몇 분 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김윤식 같은 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기창 설립에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영선사가 되는 거고요. 자, 보빙사는 미국으로 간 사절단들이죠. 조미소 통상조약 끝난 다음에 민영익, 서강본 같은 이런 분들이 갔던 게 보빙사. 그 다음에 수신사나 조사시찰단은 일본으로 간 사절단입니다. 이제 개항 이전에는 통신사였고 개항 이후에는 수신사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9번 갈게요. 밑줄근 전투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어제연이 전투에서 흉악한 적들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였으니 그 절개가 움직일 만하다. 병조판서와 지3군 부사를 추정할 것이니 시호를 정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제연 장군 나온 이 전투는 바로 신미양요. 제가 아까 뭐 한성근의 문수산성이나 그 정족산성, 그 양원수 장군의 정족산성, 요거는 병인양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어제연 장군이 광성보에서 항전한 이거는 신미양요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거는 이 시기가 고종이 재위하긴 했지만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그 시기에 그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이제 사건의 흐름이 있는데, 요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병제병 오신척. 제가 이걸 계속 나무로 외웠다가 이거 오로 바꾸느라고 꽤 오래 걸렸어요. 자, 요거는 병인 박해. 요거는 이제 제너럴 셔모노 사건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인 양요. 그 다음에 이 오는 오페르트의 남현군 묘 도굴 시도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요 신이 신미양요. 그 다음에 척이 척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글자씩 띄어서 병, 제병, 오신, 척 요렇게 이제 보통 외울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 심화 시험에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요거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심화에서는 이 중에 두 개를 주고 그 사이에 있었던 걸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어요. 자, 어쨌거나 신미양요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이게 신미양요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병인 박해는 여기 신미양요 전에 있었던 일, 집현전 설치는 뭐 세종대왕 때니까 한참 전이죠. 천리장성이 축조된 거는 이건 두 가지예요. 고구려에 천리장성이 있고, 요건 이제 연개소문이 지휘해가지고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에도 거란 침입이 끝난 후 3차 침입까지 끝난 후에 천리장성이 세워집니다. 물론 두 개는 같은 지역은 절대 아니에요. 이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축조를 지휘하면서 이제 세력을 좀 키운 다음에 정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뭐 막리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30번 갈게요. 가에 당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자, 가에 대해서 시대별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보자라고 했어요. 조동리 유적에서 빗살무늬 토기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자, 고려시대에 덕흥창이 설치됐다라고 했죠.
남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고구려 비가 발견되었다라고 했고, 신립장군 등이 탄금대에서 왜군에 맞서 싸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고구려 비에서 알 수도 있고 탄금대에서 알 수도 있어요. 바로 충주입니다. 자, 제가 아직까지 충주 고구려 비는 못 가봤지만 이 탄금대는 가봤어요. 특히나 이 탄금대 쪽은 자전거를 타고 갔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제 목숨을 바쳐서 싸운 분들이 많이 계셨다라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들도 들었어요. 어쨌거나 요 충주 지역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주는 이제 나주에 관련돼서는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히나 이 후삼국 시대에 후백제에 있었던 지역인데 여기를 갖다가 후고구려가 점령을 했었어요. 왕건이 지휘한 부대가 이 나주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한동안 후고구려의 영토였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예전 이름이 사벌주. 원종과 애노의 봉기가 사벌주에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 상주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통일 신라 시대 때 서원경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서원경. 그러니까 오소경 중 한 도시였다는 거죠. 충주도 마찬가지요. 여기 중원경이었어요. 그래서 청주는 서원경이라고 불렸고, 또 하나 이제 이 청주 쪽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게 직지심체요절. 흥덕사에서 간행됐던 이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요 직지심체요절이 청주 흥덕사에서 이제 인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0번 설명드렸고요. 이제 31번부터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